네, 어제 지진, 포항 강진 이후에 지금까지 여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진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해드린 대로 어제 새벽에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종 피해도 있었는데 지진 상황 어땠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그 새벽이었습니다. 5시 3분 3초에 정확히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 기상청에서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한 5km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에 발생한 그 포항의 강진에 따른 여진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발생 깊이는 초기에는 한 14km 정도라고 밝혔다가 이후 분석을 통해서 9km로 수정 발표하게 됐고 처음에 지진 속보를 발표했을 때는 규모도 4.7이었다가 역시 이제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규모는 4.6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경북에서는 역시 이제 진도가 5 정도 관측이 됐습니다. 진도라는 것은 이제 각 사람마다 느끼는 또는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경북에서 역시 가장 강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5 정도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또는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정도가 한 진도 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울산에서도 진도 4, 경남과 대구가 진도 3, 강원도에서도 역시 진도 2가 관측이 됐고 수도권에서도 작지만 역시 또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경북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적으로 가동을 했고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피해 상황 집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전국에 걸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사실 가깝게는 영남부터 멀게는 수도권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진동을 느꼈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좀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규모는 이제 4.6이었습니다. 지난 본진이 5.4였으니까 에너지로만 본다면은 지난번에 그 본진보다는 16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지난번 본진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포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번에 흔들림도 지난번 본진 못지 않다 또는 본진보다도 훨씬 더 강한 흔들림을 느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지난번 본진 때보다는 수직적인 운동이 좀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본진 때는 수평적인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이 수직적인 흔들림이 좀 강해서 포항시 많은 시민분들께서 오랜 시간 또는 이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이제 피해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피해가 크게 나타났는데 포항에서의 공공시설 피해는 54곳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됐고 학교가 47곳, 그다음에 포항여세 1곳, 기타 4곳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인 대웅전 내부 벽에서 금이 또 가거나 지붕을 받치는 목재가 뒤틀리는 그런 피해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부상자는 40명으로 전날보다는 4명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대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일부 박모 씨는 북구 그 용흥동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역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명이 입원 중이고 나머지 35명은 치료를 받고 현재는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해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피해까지는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석 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보통 큰 지진이 있고 나서 바로 또 이런 큰 여진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사실 지진으로 봤을 때는 본진보다 강한 여진은 없고 여진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큰 여진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여진의 빈도라든지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지진의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4.6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발생한 그 포항의 강진 이후에 가장 강한 여진은 바로 그 당일에 발생한 4.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 달 만에 4.6이 발생하면서 불과 이제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여진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일단은 포항의 강진에 따른 여진이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어쨌든 아예 없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발생한 위치가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의 그 분포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진의 분포 중에서 남동쪽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게 됐고 본진이 발생한 위치보다는 남동쪽으로 한 4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진의 분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이 강한 지진 역시도 지난번 포항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여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측면은 끝자락에서 발생하게 됐고 이례적으로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단층이 역시 또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여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단층대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이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남동쪽으로 더 확대해서 여진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또는 더 큰 여진이 남동쪽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이게 것 같습니다. 전진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럼? 네,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진의 분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포항의 강진에 따른 여진으로 보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포항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영남 지역에서의 단층대는 큰 지류 단층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단층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이 어떤 특정한 단층대에서 본진이 발생하게 됐고 그 주변의 지류 단층에서 이번에도 여진이 강하게 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기상청의 지진 문자가 너무 늦게 통보가 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포항 강진 당시에는 문자가 좀 빨라서 당시 좀 뭐 다행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이번 지진은 역시 이제 규모가 4.6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5.0 이상이 되면 강한 지진으로 생각을 해서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5.0이 넘었었죠. 그래서 지진 조기 경보를 기상청에서 빠르게 발표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3.5에서 5.0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진 조기 경보가 아니라 지진 속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기상청에서 60초에서 100초 안에 이 지진 속보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도 기상청에서 55초 만에 지진 속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데는 기상청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를 55초 만에 발송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기상청에서 지진을 감지를 하고 나서 지진 속보를 보낼 때 행정안전부에도 보내게 되는데 이 국민이 받는 문자는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통신국 기지국을 거쳐서 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통신사의 기지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통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문제로 인해서 이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행안부 직원이 발견을 하고 수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과정이 한 7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가 한 7분 40여 초 늦게 발송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은 기상청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 이 국민이 받는 문자는 보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청에서는 행안부를 제외하고 앞으로 4월부터는 기상청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제 언론이라든지 유관기관이 받아본 이 55초 만에 문자를 받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들도 통신 기지국을 거치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50초에서 한 20초 정도를 더하면은 한 1분 30초 안쪽으로는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포항 강진 경우 같은 경우는 23초 만에 받게 됐는데 규모가 5.0이 넘는 그런 강한 지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 30초에서 1분 안쪽이면 국민들이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 재난 문자는 속도가 생명인 것 같은데 그리고요, 이 경주 지진, 여진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포항 지진도 어제 또 이렇게 큰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흔들림,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지금 뭐 사실은 1월 달에는 이 포항에서의 여진이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2월 초 들어서 5차례, 그래서 규모 2.0에서 2.9 사이의 여진이 5차례 발생하게 됐고 어제 이제 강한 여진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또 8차례 정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진이 좀 안정화되다가 갑자기 다시 또 강한 이 여진 또는 이제 새로운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여진이든 또는 새로운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이든 어쨌든 남동쪽으로 계속해서 여진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여진이 지속이 됐었고 사실은 포항 같은 경우도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한번 강한 여진 또는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전문가들은 수개월 동안은 더 여진이 지속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남 지역에서는 단층이 굉장히 많고 또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반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4가 넘는 강한 지진에 따른 여진들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영남 지역은 경주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응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서쪽이라든지 또는 남동 쪽 이 방향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지진들도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